자, 계속해서 경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무 분석 쪽, 재무 분석 쪽. 재무 분석 쪽은요, 결국 이제 비율 분석이 주죠. 비율 분석이 주고, 자, 일단은 비율 분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기본 내역들 뭐 다 외워주셔야 되고, 그 산식의 의미까지 챙겨가시면 좋죠. 그런 내역들 다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 뭐 주요 비율의 의미 이거 알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상당히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쪽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에 종합 사례에서 다 나온다는 거. 종합 사례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쪽 뭐 제대로 알면은 종합 사례 분석 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런 거 뭐 좀 있었었는데. 이자 보상 비율은 혹은 이제 요즘에 이번에 이자 보상 비율하고 가로치고 배율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똑같은 용어. 이자 보상 비율은 낮으나 순이자 보상 비율이 높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였었고, 순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은 똑같이 가는데 그걸 이제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뺀 거. 그게 이제 순이자잖아요. 순이자. 그런 것들 이용한 그 관계의 문제 물어보는 것들이 나왔었고요. 뭐 내용은 되게 쉬웠었습니다, 사실은. 일단 뭐 계산 문제 뭐 쭉 다 나오는 것들, 1회전 운전 자본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영업 레버리지랑 재무 레버리지 이용한 뭐 그런 금액들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유동비율을 뭐 증가시키는 거래가 무엇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뭐 팁 잠깐만 드리면은 뭐 팁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거래들 쭉 할 때 막 뭐가 쭉 나오거든요. 숫자를 넣어가면서 해보세요. 내가 가상의 임의 숫자 같은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써보고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하면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돼요. 그냥 아무 거 내키는 거 해가지고 숫자 넣어가면서 푸시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재무 분석 쪽은 이제 각종 비율들 쪽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암기해야 된다. 외우셔야 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습니다. 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고, 이쪽 부분 안 되면은 뒤에 다 흔들린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한다. 그래서 요거 뭐 점수는 70점밖에 없지만, 밖에는 아니죠. 이 정도도 높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까지 고려하면은 뭐 100점 훨씬 넘는다. 100점 훨씬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비율 분석, 재무 분석 쪽 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수업 때 언급드린 거는 다 챙겨가셔야 된다. 수업 때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금 고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 쪽. 요쪽을 이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현금 흐름 쪽, 전반적인 느낌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닌데, 충분히 할만 했었다. 네. 일단, 그리고 이론 쪽이 좀 많이 나와요. 이론 쪽이 많이 나오고, 이제 계산 쪽이, 물론 이제 계산 쪽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데, 계산 쪽보다는 그래도 이론 쪽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이론분에 해당 부분들, 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내역들 뭐 구분하는 것들도 있었었고, 현금 수지 분석표, 요거. 현금 수지 분석표 이쪽이 문제수로는 좀 나왔었어요. 문제수로 좀 나왔었는데, 실제 현금 수지 분석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사실 현금 흐름 쪽 분석 알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역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수가 많아 보였었지만 사실은 현금 흐름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 그걸 알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현금 수지 분석표랑 현금 흐름표의 차이에 해당되는 내용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쪽도 좀 물어봤었어요. 자금에 대한 그 개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산 문제가 이제 현금흐름표 계산을 좀 힘들어 하세요.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데, 일단은 간접법이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고, 이게 요번에도 그랬었지만 지난번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법이 더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법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냥 간과는 할수 혹시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간과하기는 좀 뭐하긴 한데 일단 비중을 직접법 위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직접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로서 계산 문제로서 더 많이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각각 뭐 매출에 대한 현금 흐름, 그다음 매입에 대한 부분들, 이자에 대한 부분들 뭐 두루두루 주제는 뭐 두루두루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뭐 다 똑같아요. 기본 내역들 쭉 파악하시면 되고 그거 이제 응용하는 거 우리 교재에 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교재 문제 정도만 다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내역들 문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비중입니다. 비중을 이제 힘을 쓰는 그 비중을 직접법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 직접법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 그렇다고 뭐 간접법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비중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접법이 훨씬 더 높은 것 같다. 요즘 추세는. 실제는 간접법이 더 원래는 우리 다 간접법이긴 한데 우리 시험은 일단 직접법을 더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쪽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워낙 방대하고 내역들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방대한데 점수는 조금 비중은 일단 50점. 50점이고요. 일단은 뭐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에 대한 그런 내역들이 쭉 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이론 쪽에서 먼저 것이 경제 쪽, 경기 분석에 대한 부분들 뭐 한 6문제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깊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내역들이 아니죠. 그런 내역들이 아니고 그냥 핵심 위주로 뭐 쭉 다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요것도 이제 그 뒤에 종합 사례에서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나왔었어요. 환율이 변화가 됐었을 때 뭐 이익이 어떻게 뭐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요 내역들 전부 다 모아놓은 게 결국 2부의 종합 사례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영향이 어떤 이제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그 다음에 각 거시 정책 수단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경기와 금융의 관계 같은 것들, 경기 국면에 대한 용어 같은 것들, 그거 있죠, 우리. 저점에서 쫙 가서 정점 갔다가 이렇게 경기 순환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했었을 때, 여기 뭐 이제, 요 진폭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되나? 진폭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 주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 용어 나왔었어요. 요거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점, 고점, 요렇게 나왔었던 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경영학에 대한 부분들. 경영학 쪽, 이쪽이 이제 광범위하고, 산업분석, 경영진단, 뭐 대충 한 10문제 가량 이제 나왔었는데, 한 6, 7문제는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뭐 우리 맨날 강조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결국 이쪽은 뭐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고득점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고득점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쪽은 고득점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워낙 많거든요. 워낙 많고, 그거 뭐 공부한다고 공부 엄청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결국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고, 꽈락은 면해야 되는 거죠. 꽈락은 면해야 되지만, 고득점을 노린다기보다는 그쪽에 쓸 힘을 차라리 다른 쪽에 더 쓰시라. 그래서 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뭐 새로운 게 나왔다. 신이론 나왔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이론 나오면 뭐 누구도 못 맞춰요. 누구도 못 맞추는 거고, 고득점 노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이제 각 산업별로 이제 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번에는 자동차 산업.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있었었고, BCG 매트리스라든지, 그다음 외부 환경 분석 도구 같은 것들, 뭐 PST 분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우리 맨날 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으니까요. 중요한 거 위주로 챙겨가시라. 중요한 거 위주로 챙겨가시고, 맞출 것만 맞추면 된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긴 한데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예 공부 안 해도, 아예 공부 안 하고 가도 그냥 대충 한글을 읽을 줄 알면은, 근데 나의 건전한 상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게 답 같은데? 이거 하면 답 나와.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운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범위가 광대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고득점은 노릴 생각하지 마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못 얻은 점수는 딴 쪽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딴 쪽에서. 딴 쪽이 어디냐? 그 딴 쪽이 그래 넘어가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점수 따야죠. 여기서 점수 따야죠. 제가 볼 때는 이쪽 점수 딸 수 있었어요. 이쪽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종합실용평가 사례인데 이거 많이 어려워들 하신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신다. 왜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쭉 배웠던 것들 그냥 다시 다 요약해서 보는 거잖아요. 덩치가 커서 무서운 거지 뜯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2개가 나오죠. 시험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큰 거 쫙 해가지고 나오죠. 이번에 한 18페이지 정도 나왔었어요. 18페이지 정도 나왔었고, 문제는 29문제죠. 문제지 따로 주죠. 따로 옆에 딱 놓고 왔다 갔다 했다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와 비재무 자료의 분량, 이게 재무지표랑 결국 주석, 그리고 그 회사 현황 자료들. 요게 이번에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무지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주석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현황에 대한 내역들, 일반적 그 산업업에 대한 내역들, 그런 것도 쭉 나온 게 있었는데, 요게 한 4페이지, 4페이지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역들을 이제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쉬웠다라고 느낀 이유가 문제 보면서 그냥 답을 거기서 찾으면 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이거 그때 분량도 안 많았잖아요. 분량도 안 많았거든요. 그냥 딱 보고, 딱. 이게 양이 많으면은, 이게 많으니까 8페이지 이렇게 나왔다.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8페이지 쭉 나왔다. 그럼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면은 시간의 압박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4페이지 정도 나왔었던 거 같거든요. 그냥 바로 이렇게 탁탁탁탁.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그러면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콘크리트 파일 제조 회사가 나왔어요. 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가 이번에 자료로서 제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비율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쭉 역시나 비율 분석들 쭉 나오고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3문제 정도? 그리고 계산이 결국 비율 분석. 비율 분석. 그래서 이제 사업 현황 이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보고 바로 이제 찍을 수 있던 문제들도 있었었다. 그런 건 다 챙겨 가시는 거고, 비율 분석 뭐 충분히 준비하셨으면은 대응해서 쭉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그 비율 분석이 이게 재무지표가 3개년도가 이렇게 제시되죠. 3개년도 숫자가 제시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다 이제 물어보는 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좀 압박이 있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었던 느낌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점수를 따면은 앞에 오히려 좀 이제 그 경영 쪽 뭐 이런 쪽 조금 이제 낮춰도 되니까, 현금도 뭐 조금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점수를 따는 게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 문제들은 다 비율 분석, 쭉 비율 분석 그런 내용들 쭉 다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3개년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것들,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뭐 순운전 자본에 대한 부분들, 현금 순환주기, 이런 것들 공식 줬어요. 공식 줬어요. 공식을 줬었고, 어떻게 어떤 걸로 계산해라 줬었기 때문에 보고 바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재무 비율 뭐 중요한 것들 뭐 쭉 다 나왔었습니다. 좀 매출채권 회전율부터 해가지고 뭐 쭉 다 있잖아요. 쭉 나온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 분석 쪽, 그쪽 하시면은 당연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로 쫙 구성이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뭐 쭉 이게 봐 보시면은 할만하십니다. 충분히 할만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재에도 문제가 몇 개 있는데, 이거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이거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내역들은 결국 우리 앞에 있는 내역들을 그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재에 있는 그 정도의 문제 딱 풀어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그런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강론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입니다, 결국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새로운 뭔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강론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공부하시는 거지, 이거 뭐 새로운 문제 뭐 더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딱 나오는 거 딱 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서 해당 내용들 공부 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종합 사례 평가 이쪽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학습 전략, 전략들 한번 쭉 다 모아봤는데,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1부에서는요, 회계학 1부, 여기에서 기업 회계 기준, 여기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1부와 2부의 모든 내역들이 다 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점수도 높고, 가장 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합격 못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스킵해도 맞힐 거, 내가 확실하게 정답만 맞을 거, 점수 얻을 것만 딱 얻어가도 충분히 합격은 되거든요. 합격은 되는 건데, 근데 고득점 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고득점 하기가 조금 어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쪽에서 점수 따가지고 이쪽을 좀 상충하겠다라는 전략이 바꿔야 될 수도 있다.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쪽 부분은 옛날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 수준 계속 가도 상대적으로 또 쉬워지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뭐 당연히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각자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서 난 고득점 해가지고 이쪽을 조금 이제 커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깊게 가시는 겁니다. 깊게 가시는 거고, 이쪽도 하고, 그럼 이쪽도 해서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합격해야지. 결국 이제 평균 점수 60점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조금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합회계, 합병 같은 것들, 뭐 합병 뭐 간단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분법 연결 쪽, 이쪽 좀 나오고 있고, 연결에 대한 기본 내역들, 기본 개념만 아시면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두 문제 뭐 100점 방지용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 뭐 충분히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학 2부의 특수회계 쪽,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말씀 딱 드리면은 또 나중에 막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저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쭉 보시고 나서 야, 그래, 그럼 이거 하자 해서 딱 했어요. 또 이게 막 점수가 이쪽이 또 다시 높아지네. 막 높아지면 다시 또 이쪽이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바뀌는 거죠. 항상 바뀌는 거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리스, 뭐 환율 변동, 법인세, 건설형 공사 계약, 뭐 이론, 뭐 계산 다 골고루게 나오고 있고요. 괜찮다. 충분히 할 만하다. 자, 그 다음에 2부에 대한 부분들. 재무 분석, 비율 분석. 요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요 부분이 결국 나중에 종합 사례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쪽 아셔야지 그쪽도 점수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분석도 뭐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접법의 비중을 조금 더 두시라. 간접법. 죄송합니다. 간접법보다는 직접법. 간접법이 이번에 계산 문제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직접법을 좀 더 중요하게 조금 더 상대적 비중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한 부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쫙 다 숙지하시면은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쪽, 이쪽은 뭐 고득점은 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점수 자체도 높지도 않아요. 여기는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 쭉 한번 보시고, 그다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재 결국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다뤄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 쭉 보시면서 결국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요거는 꽈락 면하는 정도. 꽈락은 당연히 면하실 거예요. 그냥 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냥 주는 문제. 상식적으로. 그래서 꽈락은 안 나올 거고, 비중을 조금 낮추자. 고득점 생각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낮추고, 다른 거 신경 더 쓰자. 다른 거 신경 더 쓰자. 자, 그리고 종합신용평가, 결국 재무 분석 쪽. 그 비율 쪽, 이쪽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뭐 현금 흐름 분석 쪽도 있었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계산하는데 계산에서 3기는 또 비율을 다 물어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조금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숙련도를 올려야죠. 결국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해석하는 능력들. 그래서 이쪽도 점수 딸 수 있겠더라. 이쪽 점수 딸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쭉 대응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딱 한번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을 좀 잡아보시고 다음번 시험에서 꼭 합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